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측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가기 앞서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비핵화 의자가 합의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북이 의전과 경호 관련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배석자, 세부 일정 등도 본격 논의합니다. 이틀 전 판문점에서 북한과 비핵화 의제를 조율했던 미국 실무팀이 철통 보안 속에 복귀했습니다. 북측과 2차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어떠한 확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측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위원직을 전면 사퇴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4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독합니다. 북측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중국 베이징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내일 바로 미국으로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은 미북 회담에서 정상을 제외한 최고위급이죠. 회담 초안을 단판 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취재진이 접근하자 빠른 걸음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대미 외교 담당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국장 대행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가기 위해 경유지인 중국에 도착한 겁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영철 부장이 공항에서 중국 측과 면담을 한 뒤 내일 오후 1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철의 미국행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사실상 비핵화 합의문 초안을 단판 짓기 위한 방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판문점 실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북 정상 간의 만남 전에 최고위급 간의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감 있게 북미 정상회담에 간다. 최종 조율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의 워싱턴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영철 통전부장이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전달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김영철과 폼페이오,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 판문점 실무회담이 잘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어떤 접점을 찾은 걸까요? 김우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단 최고위급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나려 한다는 건 판문점 실무회담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우선 비핵화 방식.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이른바 트럼프식 일괄 타결 방안에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보상을 어느 정도 수용했을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지난 폼페이오 국장 방문 때보다는 실무 대화를 통한 상호 간 좀 더 근접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알려진 비핵화 초기 핵무기 해외 반출이 어떻게 결론 났을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관련해선 미국 내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의회 동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을 수 있습니다. It is absolutely the case that it is our intention to achieve an agreement that would be put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That's our goal.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식과 체제 보장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다면 합의문 초안 작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한편 오늘 판문점에서 2차 실무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제 회담 한 번으로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통일대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오늘도 미국 협상단이 통일대교를 건너지 않았다고요?
네, 미국 측 협상단이 오늘 추가 협의를 위해 판문점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길목을 지키고 있지만 미국 측 차량은 아직까지 통일대교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통일대교를 우회해서 판문점으로 가는 군사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접촉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미국 측 협상단은 판문점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낮 시간 호텔을 나가 있던 성김 미국 협상단 대표가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잡혀서 오늘 판문점에서 미국 접촉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무 접촉이 다시 재개될 것인지 여부는 미국이나 우리 정부 모두 어떤 공식 확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판문점 회담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그제 첫 만남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받기 때문에 원샷 회담, 즉 한 번의 만남으로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이 아직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내일 추가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호텔을 나서는 과정에서부터 미국 협상팀은 대외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했거든요. 미국 협상단을 연장현 기자가 쫓아가 봤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001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단 주한 미국 대사관 SUV 차량 한 대가 서울 종로의 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10분쯤 뒤 역시 번호판이 001로 시작하는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이후 호텔 관계자는 1층 로비에 있던 내외신 취재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호텔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 협상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시 40분쯤 후커 미 백악관 NSC 보좌관이 탄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곧이어 빠져나간 승용차 뒷좌석에는 성김 미 측 협상팀장과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당초 성김은 용산 미군 기지에 있는 다른 호텔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새 협상단과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미국 협상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장소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북미 협의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가 어렵다. 경호 인력까지 최소화하며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미국 협상팀의 일거수일투족은 007 작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숨가쁜 사전 조율 작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하고 체제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의제를 논의했고, 싱가포르에서는 정상회담을 어느 건물에서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만날지, 그리고 경호는 어떻게 할지 등 형식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과 의견 교환을 한 뒤 내일쯤 미국으로 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겁니다. 그럼 총 3가지 트랙으로 조율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만남 이후 폼페이오가 이번에는 다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최종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는 꽤 좋다는데, 이렇다 보니 6월 12일은 이미 중요한 합의는 다 끝내놓고 미국 정상이 만나 기분 좋게 사인만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날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세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3일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북 정상회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에 올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게다가 종전선언은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할 때 속도를 내야 한다며
6월 13일 만남이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하거나 미북 관계 정상화를 기념하며 9월 말 유엔 총회에 맞춰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돌연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전략적으로 배짱을 튕기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12일에 자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간 시간이 너무 촉박한 만큼 정상회담 날에는 비핵화 기본 틀만 합의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간 사전 협의가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에서 동시다발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CNN은 회담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 개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모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김 주 필리핀 미 대사를 포함해 아시아 곳곳에 나가 있는 미국 정부 전문가들이 긴급 투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From the US president, there has been a radical shift in attitude. There is a flurry of diplomacy happening at the moment. 이런 가운데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기본 틀만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CNN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비핵화 논의의 구체적 사안은 미북이 추후 실무 협상을 통해 타결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I think the information that Donald Trump is getting, in his estimation, the broad-based picture.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지난 24일 회담을 취소하면서 오늘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북 추가 제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와 재추진을 거치면서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더 다급해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북 정상회담 전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고 중국 역시 배제되는 분위기에 못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도 끼워달라는 거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재추진되는 급반전 상황에서 이렇다 할 통보를 받지 못한 아베 일본 총리.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난달 17일에 이어 50여일 만에 다시 한번 미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른바 재팬 패싱이 실현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米朝首脳会談が行われる前に日米首脳会談を行うということで一致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고노 외무상을 다음 달 초쯤 싱가포르에 보내 회담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할 예정입니다. 북한 태도 변화의 배후로 지목된 중국도 미북 정상회담 취소와 재추진을 거치며 차이나 패싱의 조짐이 보이자 초조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한반도 주요 결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건 중대한 잘못이라며 차이나 패싱에 대한 불만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앤더를 비난했던 북한이 이번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령 가디언 연습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또한 탈북 여종업원 송환도 촉구했는데 미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리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긍정적인 기류에 역행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거론하며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회담을 원한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여차해서 그르쳐졌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이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아놓는 의미도 있겠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6년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한 정부의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역사적인 두 정상의 만남이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수행과 의전 규모에도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북한 자존심상 상대국, 그러니까 미국만큼의 대규모 수행 인력과 의전 차량을 공수하고 싶어 할 텐데 가능할까요? 민지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 국호와 붉은 문양이 선명히 새겨진 참매 1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할 때 이용했던 전용기로 싱가포르 회담 때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측 수행단을 모두 태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행단 규모에 맞춰 상대국인 북한의 수행 인원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전용기만 2대가 이용되는 등 전체 수행단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 전용기는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를 개조했기 때문에 수행단을 모두 태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전용 벤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12명의 경호원들이 에워싼 채 달려 화제가 됐는데 중국 다롄 방문 때도 사용됐습니다. 그때는 고려항공 소속의 중소형기 AN148로 방탄 벤츠 차량을 수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송기는 싱가포르까지 겨우 비행이 가능한 수준이라 실제 수송 작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인 싱가포르 정부가 북측 수행단 이동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명희 이사장이 15시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옵니다. 굳은 표정으로 귀갓길에 오른 이 이사장은 연신 죄송하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이사장은 공사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사람을 향해 가위나 화분을 던졌다는 등 복수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이사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재소환까지 고려 중인 가운데 보강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정보를 주는 대가로 병원장에게 뇌물을 받아온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8장의 병원 법인카드를 자기 카드처럼 돌려 썼는데 5년간 쓴 카드액만 3억 5천만 원. 대부분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서 썼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장급 공무원 허모 씨가 가천대 길병원장인 이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은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복지부가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였습니다. 허 씨가 지난 4년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병원장 이 씨는 허 씨 카드를 8번이나 바꿔주면서 쓰도록 했습니다. 교체된 카드가 8매가 되고요. 이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카드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줬다라고. 허 씨는 해당 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데 돈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병원장은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쟁의식이 앞서서 어떻게든 일을 성취하려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고
법을 위반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병원 측은 해당 병원장과 비서실장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원장 이 씨는 국회의원 15명에게 4,6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는 부동산 공약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푸느냐 유지하느냐를 놓고도 후보들의 공약은 180도 달랐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박원순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도시 재생입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구도심을 정비해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걷어들인 부담금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한강변 높이 규제도 유지됩니다.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붙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광범하게 이 투기를 조작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후보와 정반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없애 부동산 열기를 띄워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취임 첫날 규제 투성이 재개발, 재건축을 선언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의 국철 전 구간 57km를 지하화하는 서울개벽 프로젝트를 내걸었습니다. 국철 구간을 지하화한 후 주변 부지에는 경의선 숲길이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철이 지하로 들어서면 철길은 15개 구를 가로지르는 긴 공원으로 변하고 주변의 유휴부지들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후보마다 3인 3색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 후보들은 이게 달갑지 않은 듯합니다.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 심지어는 당 상징인 빨간색 선거운동복도 잘 입지 않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알려진 정우택 의원이 이대로는 보수 괴멸이라며 홍준표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정 의원은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당 지지율과 선거 전략 부재에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 백의종 군의 자세로 헌신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 대표와 거리 두기에 나섬과 동시에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요. 개가지서도 기차는 간다. 한국당을 향한 거리 두기는 후보자들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당의 간판인 빨간색 대신 하얀색 점퍼를 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등 한 지붕 두 가족의 갈등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당시 1, 2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던 일부 사람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남은 조사이긴 하지만 조사단은 지난 정부 법원행정처가 민감한 재판에서 청와대와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재판 거래의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분명히 책임이 큰 만큼 어떻게 책임지실 거고 이것을 어떻게 되돌리실 건지 그 해결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형사처벌할 사람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섣부른 수사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기존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대법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을 알선해주겠다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만 갈취하는 사기가 극성인데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피해자까지 나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입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 화면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15만 원을 내고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건 만남 여성을 이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렸지만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가 빠졌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산 오류 등의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금액은 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환불해달라니까 1000만 단위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100만 원을 요구해서 돈을 보냈더니 또 문제가 생겼다면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늘었죠. 김 씨가 보낸 돈은 무려 3억 5천만 원. 불과 15일 만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건 만남 사이트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고 사진도 인터넷에서 퍼온 가짜였습니다. 조건 만남을 빙자한 성매매 사이트가 많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성 사진들은 일반적인 피팅 모델들이라던가 레이싱 모델들인데요.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조건 만남 사이트 운영자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얼마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살린 의인이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오늘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도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린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보험으로 수리비를 다 내야 합니다. 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1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한참을 달립니다. 휘청거리며 차선을 바꾸더니 이번에는 가드레일을 수백 미터 긁으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 고속도로를 8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트럭 운전사는 갑자기 쓰러진 뒤에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채 계속 운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박세훈 씨는 트럭을 추월하고 나서 고의로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큰 충격 끝에 가까스로 차를 세운 박 씨는 뇌전증으로 정신을 잃은 운전자에게 응급조치까지 했습니다. 운전석에서 이제 막 발작을 하더라고요. 막 온몸을 막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 저런 운전이 아니다. 차를 일단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세웠죠. 대형 트럭 등이 쏜살같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뭐 좋은 일 했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괜찮다, 퇴원했다, 고맙다고 그 얘기 듣고 제가 참 뿌듯했죠. 그냥. 경찰은 박세훈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빈번한 사건, 바로 몰카 범죄입니다. 어제는 모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아침부터 몰카를 찍으려던 남성도 있었죠.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바로 이 몰카 범죄입니다. 한 해 1,500여 건에서 5년 새 5,100여 건으로 3배나 넘게 늘었죠. 하루 14건 꼴입니다. 물론 들킨 숫자만이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기소율은 2010년 73%에서 2016년 32%로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몰카 피해 여성들의 고소부터 배상까지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산 넘어 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면 음란 사이트 등에 올라온 자신의 영상을 자신이 직접 캡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신체 특정 부위가 그대로 보여야 한다는 것.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도 안 되고 가해자가 나타나 자백을 다 해도 내 신체의 특정 부위가 또렷이 보이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재판에 넘겨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서울 지역 법원의 관련 사건 최근 1심 판결 1,540건 중 형이 확정돼 신상이 공개된 건 딸랑 7건 뿐입니다. 이 때문에 징역 5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 있음에도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합의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처벌이 잘 안 되는데 사후 보호가 제대로 될 리도 없죠. 유포된 사진을 삭제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월 200만 원씩을 들여 지워야 하고 이마저도 해외 사이트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통위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지 않고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죠. 현행법상으로 피해자를 말 그대로 2번, 3번, 4번 죽이는 꼴입니다.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사건을 다루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생각부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법과 제도까지 이젠 우리도 제대로 된 관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전환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 인식의 대전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겠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법원에 낸 5천만 원의 공탁금 덕인데 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되니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낙태 수술까지 받게 했습니다. 범행을 숨기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5천만 원을 공탁한 A씨가 깊이 반성 중이고 손자와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한 겁니다. 법이란 잣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낮춰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잖아요. 감형을 해줄 일은 아니라고 봐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의지를 나타내는 공탁죄는 통상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 없어 감형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기소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공탁금 500만 원을 낸 뒤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현행 추세와는 다소 어긋나는 판결로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는 무관하게 돈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신청된 형사사항 공탁은 4만 건에 달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음악 전문 방송에서 이름을 알린 래퍼 시잼이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와 코카인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구속 수감 전 SNS에 녹음은 마치고 들어간다는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일부 동료와 팬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래퍼 시잼으로 활동하는 유성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마초 29g과 흡연 도구를 적발했습니다. 모발에선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류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에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한 7명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 중엔 류 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에 가스코란 이름으로 출연한 신동열도 포함됐습니다. 류 씨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류 씨는 수감 전 자신의 SNS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며 구속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10대 래퍼인 윤병호를 포함해 동료와 팬들이 응원 댓글까지 달면서 누리꾼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힙합이라 해도 그 범죄를 저진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SNS에 올린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잼 등 2명을 구속하고 바스코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세먼지가 초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분기계를 교란시켜 초경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세먼지에 노출된 여자아이들은 초경이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이들이 앞당겨졌는데 또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당겨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하네요, 정말. 하은이 유아여자대학교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팀이 13살에서 17살 여자아이 639명을 3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들 중 22%가 이른 초경을 했는데 아이들이 사는 지역의 1년 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초경 연령이 17일 빨랐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서 생리 영역이 좀 앞당겨지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경이 빨라지면 각종 질환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경 일찍 시작이 되면 총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서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위험이 높아지고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체에 더 치명적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련 연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해선 아픈 부분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평소 노동시간 단축과 칼퇴근 보장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변화라는 점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산업 현장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조만간 사퇴한다는데 다음 달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큽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 5명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습니다. 위촉된 지 불과 보름 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에 사형 선고를 선언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나머지 4명도 내일 사퇴를 결정할 것으로 전차집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계의 참여 없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도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행으로 이제 장기화 되지 않도록 노동계 위원들의 어떤 복귀를 저희가 설득을 열심히 할 거예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것을 계기로 노정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해안 도시들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전남 목포 영암 해남 모두 5개 지역입니다. 이미 경영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별 소용이 없자 지원을 확대하는 거죠. 정부는 앞서 지난달에는 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을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었는데 타격이 워낙 커서 그런지 여기도 정부의 지원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GM 공장의 최종 폐쇄를 앞둔 군산에 선한빛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석 달 넘게 꽉 닫힌 공장 정문에 정막이 흐릅니다. 오는 31일 폐쇄를 코앞에 둔 GM의 군산 공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수많은 수송 차량과 근로자들이 다녔을 거리였지만 이제는 고작 경비 인력 몇 명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공장 부근의 가장 번화한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번화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거리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식사 때였지만 문을 연 식당도 몇 곳 없었습니다. 저녁에 잠깐 몇몇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거의 사람들이 뭐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1년 새 3,000명이 넘게 떠나면서 오피스텔과 원룸 절반가량이 텅 비어있고 건물 전체가 빈 곳도 많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벌어놨던 돈으로 다 지금 막 저기 털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군산 공장 근로자 2,300명 중 다른 공장에 전환 배치된 인력은 200명에 불과합니다. 1, 2차 협력업체 중 폐업된 곳은 40곳에 이릅니다. 현대중공업과 GM이 한 25%를 차지했는데 체감 하락은 한 40%가 육박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산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경제적 상실감은 거의 50% 이상이 지금 상실됐다고 봐야죠. 군산은 지난 4월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놀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앞으로 이들의 성적을 더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1위에 오르자 미국 CNN은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This is a huge step in showing that Americans are opening their eyes, opening their minds, opening their ears to great music that doesn't necessarily need to be in English.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뛰어난 춤과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며 국민들,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나눠줘 고맙다고 칭찬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모레는 앨범 차트가 아닌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핫 100에서 한국 가수 최고 성적은 지난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기록한 7주 연속 2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페이크 러브가 이를 뛰어넘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작업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또 남은 작업, 다음 앨범 작업 활동과 그런 것들에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스타가 아닌 꾸준한 노력으로 정상 자리에 오른 방탄소년단. 7소년의 폭풍 같은 신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앞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내일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확인해 줬습니다. 조금 전 트위터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고 미국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경 미디어 그룹과 IBM이 함께 마련한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싱크 코리아가 오늘 서울 하얏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게리 슈나이더 IBM 글로벌 기술 영업 부사장 등이 연사로 나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온두라스와의 첫 평가전을 기분 좋게 승리한 축구대표팀이 팬들과 함께하는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눈앞에서 선수들을 지켜본 팬들은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 전사들이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성이 훈련장을 가득 메웁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선수들을 눈에 담으려는 팬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온두라스와의 첫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표팀이 축구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방에서는 축구 경기가 없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볼 겸 왔습니다. 눈물부터 날 것 같은데. 그래요? 회복 훈련을 포함해 1시간가량 가볍게 몸을 푼 대표팀. 다음 상대는 조별리그 첫 상대인 스웨덴을 가상한 동유럽의 강호 보스니아입니다. 성경영이나 감독님께서 그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이제 보스니아전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그거 먼저 생각하고 즐기자고 얘기했어요. 팬들과의 만남을 가진 대표팀은 오는 금요일 보스니아와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을 갖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선수들의 성폭행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넥센 히어로즈가 뒷돈을 받고 선수 트레이드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수뇌부의 배임 횡령 등 잇단 비위와 비리로 구단 존립마저 위태롭게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넥센 히어로즈는 지난해 4건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모두 선수 맞교환이라고 신고했지만 강용구를 NC에 보내면서 1억 원, 윤성민을 KT에 보내면서 5억 원을 따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이면 계약으로 명백한 규약 위반입니다. 2007년 창단 때부터 스폰서 유치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던 히어로즈는 잦은 트레이드로 현금을 따로 챙긴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처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법률, 금융,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트레이드 관련 구단과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상벌위원회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이면계약액 6억 원은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고 히어로즈의 과거 트레이드 22건을 모두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관되게 지금 히어로즈 구단이 KBO 리그의 가치에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별건으로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할 것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즈는 이미 이장석 전 대표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황. 메인 스폰서인 넥센이 후원을 끊었다 겨우 재개한 터에 최근 조상우 박동원의 성폭행 조사와 뒷돈 거래까지 터져 구단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퇴근길부터 곳곳에서 내린 비는 밤사이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서해안 지방인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충남 내륙과 호남 내륙, 그리고 영남 내륙을 따라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문턱에 다가선 듯 날이 꽤 더워졌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6월의 시작과 함께 서울도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렸는데요. 저녁부터는 곳곳에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26도, 대구는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송곳과 실리콘. 공사장에서나 어울리는 이 물건들이 요즘 여성들이 공용 화장실에 들릴 때 챙겨가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몰카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를 보기 전 화장실 문이나 벽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혹시 몰카 구멍일까 죄다 송곳으로 찔러본 뒤 실리콘으로 메우는 겁니다. 이런 걸 들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세상, 결국 다 우리가 만든 거겠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